자, 사업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자, 토지의 취득원가 요구했죠. 자, 보면은 이 구건물 철거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매입해서 이제 건물이 필요 없으니까 건물 철거하고 새로 사업을 신축한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토지만 사용할 의도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구입가격, 일괄 구입가격이 있으면 그거는 모두 다 토지의 원가에 포함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 건물을 신축할 의도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면은 그런 모든 어떤 원가는 결국 토지를 사용할 의도로 지출한 원가이기 때문에 일괄 구입 가격을 모두 토지 원가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 철거 비용 마찬가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토지 원가에 포함을 시켜주되 철거 시 발생하는 어떤 부산물 판매 수익이 있으면 그 철거 비용에서 차감해서 한마디로 이 순철거 비용을 건물 취득,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전문가 수수료 이런 거,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같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관련 세금, 기타 취득 부대 비용 모두 다 토지를 사용할 의도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취득 관련 세금,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는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시키고 자, 보유 관련 세금,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그냥 단기 손익으로 인식해야죠. 단기 비용으로. 자,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보면 구소유자의 미지급 재산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구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걸 대신 부담해 준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고 그 사람이 재산세를 내도록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재산세를 내도록 하는 것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전 소유자, 구소유자의 미지급 재산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산세라는 이 부분에 걸려가지고 이거를 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소유자, 이전 소유자의 미지급 재산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도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진입로라든지 조경, 상하우스도, 배수공사비 이런 것들은 성격이 조금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떨 때 토지의 원가에 포함시키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토지의 성격이 토지라는 것은 사실상 내역연수가 영구적이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토지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토지를 취득하면은 그 토지의 내역연수는 영구적인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겠죠. 뭐 몇 년 동안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토지는. 자, 그래서 토지의 특성은 내역연수가 영구적인 것이고 또 한 가지 토지의 특성 중에 하나는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토지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계속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토지의 특성이 내역연수가 영구적이고 유지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그래서 내역연수가 영구적이거나 자,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 보수하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는 유지 보수비가 발생하지 않죠. 자, 따라서 그런 거는 토지의 특성에 적합하므로 그런 경우는 토지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진입로라든지 조경, 상하수도, 배수공사비 항목 중에서 이런 특성이 있는 경우는 모두 토지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내역연수가 한정적이다. 쓸 수 있는 내역연수가 정해져 있다 하는 거죠. 또는 기업에서 유지 보수하는 경우에 자, 유지 보수비가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에서 유지 보수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우리 토지의 특성하고는 맞지 않죠. 토지는 유지 보수비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즉 내용연수가 한정적이거나 기업에서 유지 보수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때는 구축물 원가에 포함시켜서 감가상각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한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업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 위에 구건물이 있으면 구건물을 철거하고 이제 새로 건물을 짓겠죠. 사업 건설을 하겠죠. 자, 따라서 구건물을 포함한 일괄 구입가격, 토지 매입대금 3,000원. 이건 당연히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줘야겠습니다. 자, 구건물 철거비 500원. 이것도 마찬가지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므로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500원. 자, 근데 철거 시 발생하는 고철 매각대금, 이거는 차감해야죠. 따라서 순철거비가 2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철거비. 그래서 그거를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울타리 공사비. 위에 보면 울타리는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구축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 취득원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건물을 신축한 건설회사에 지급한 건설원가. 이건 당연히 건물 원가죠. 건물 취득원가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토지 취득원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토지 진입로 공사비. 자, 여기서 토지 진입로가 영구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토지 진입로 공사비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줘야겠습니다. 1,000원. 자, 그 다음에 토지 취득 시 부담하기로 한 미지급 재산세. 자, 이전 소유자, 구소유자의 미지급 재산세를 토지 취득할 때 대신 부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그 구소유자에게 더 지불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50원 당연히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줘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에 발생하는 재산세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이런 경우에 취득 시에 부담하기로 한 미지급 재산세 이런 거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하는 거죠. 그만큼 구소유자에게 토지 취득 대가로 더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건물 건설 계약금. 이건 당연히 건물 원가죠. 토지 원가가 아닙니다. 토지 취득 중개 수수료. 이건 토지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죠. 전문가 수수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 토지 취득 원가에 포함됩니다. 건축 설계비 이건 건물 원가고. 자, 그 다음에 신축 건물 지정 차입금의 건설 기간 이자 비용. 자, 요거는 나중에 그 차입원가 자본화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건물이 적격자산에 해당되고 할 경우에 어때요? 이자 비용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토지 취득원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취득 후 토지분 재산세 어떻습니까? 이거는 취득한 후에 토지분 재산세는 이거는 단기 비용 처리해야 될 항목이죠. 그래서 아까 취득 시 부담하기로 한 미지급 재산세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취득 후에 우리 회사에 부담되는 부과되는 재산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 취득한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원가에 포함될 성격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 다 합하면은 4,350원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죠.